자, 일단 오늘은 부등식 활용을 좀 진도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활용 단원이 항상 니네들이 어려워했던 건 뭐냐면, 자, 일단 A단계 필요고 바로 B단계 펴 알았지? A단계 오늘 개념 볼 게 없어. 1단계 풀면서 A단계는 이 단어는 내가 2단계 다 끝나면 나중에 내줄 거야. 여긴 개념이랄 거 할 거라기보다는 문제식 세울 때 어떤 개념을 좀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유형별 훈련을 일단은 좀 해야 돼. 얘는 1차 방정식 활용 풀었을 때랑 똑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을 다시 들어보면 좀 기억이 안 나겠지만 1차 방정식 활용 때 니네가 했던 내용들이랑 좀 비슷한 게 많구나. 농도, 거속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똑같은 게 많구나라는 거를 풀어보다 보면 좀 느낄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1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도 좀 복습이 일단은 되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이랑 다음 주 월요일이지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하면은 B단계가 아마 마무리가 될 거고, 자, 여기 어느 정도 되면은 유형편, 개념편 순서대로 해서 우리 교재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 단원도 복수 프린트를 내줄 거야. 자, 일단 풀이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이제 반 이상은 좀 했기 때문에 원래 이걸 내줄라 했는데 다음 시간에 내주겠구나. 일단 복수 프린트는. 자, 그렇게 하고 아까 지급했던 거 20문제짜리와 오늘 내준 숙제까지 해오면 되는 거예요. B단계. A단계는 언제 내준다고? 나중에. 오늘은 A단계는 안 해도 돼. 자, 개념부터 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유형 풀면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우리 이제 76페이지지? 자, 일단 기본적인 건, 자, 거기 1번 유형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유형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난이도가 안 어려워서 그냥 묶어놓은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내가 안 도와줘도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 한번 보자. 요거 한번 볼래?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3살이고 딸의 나이는 14살이다. 몇 년 후부터 아버지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 이하가 되겠는가? 라고 했어요. 자,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게 니네가 항상 어려웠던 부분인데 체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1차 방정식 활용 식 세울 때도 사용하는 문자는 뭘 썼냐? X 문자 딱 하나 썼지. 딴 거 쓴 적 없어. 두 개 쓴 적 없지. 두 개 쓴 적 있어? 아직은 없지. 나중에 나와. 연립방정식이라고 이게 다음 단어인데 거기도 활용 단어는 있어요. 거기선 X랑 Y 두 개를 써. 문자를. 짜증나겠죠? 하나도 아니고 두 개니까. 근데 이게 장점이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문자를 하나만 쓰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니네한테 그냥 하나만 쓰면 되니까. 근데 두 개 써야지 더 효율적인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고, 일단 요 단원에서는 체크해야 될 거, 미지수는 X 오로지 하나만 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식 세울 때 항상 시작은 뭐예요? 어떤 녀석을 도대체 X로 놓고 풀어야 될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 모든 활용의 시작이야. 뭐를 미지수로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떠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를 미지수로 놓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이제 활용에서는 조금 어려운 거야. 알겠음? 자, 보시면 뭐를 물어봤니? 몇 년 후부터 아버지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 이하가 되겠는가? 물어보는 게 몇 년 후지. 맞지? 그럼 이 녀석은 몇 년 후라는 거를 X로 놓고 푸는 거야. 이렇게. X년이라고 부르는 거야.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식을 세우자. 현재 나이가 나와 있어. 아빠가 43살이야. 딸의 나이가 14살이야. 야, 시간은 동일하게 흐르고 나이도 똑같이 먹죠. 누군 2살 먹고 누군 1살 먹지 않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몇 년 후부터 X년이 흘렀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럼 나이도 흐른 세월만큼 X살 똑같이 먹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때 이게 뭐예요? X년 후에 아빠의 나이죠. 말을 해도 되겠죠? 이게 뭐예요? X년 후에 딸의 나이죠. 비교 대상이 뭐야? 아빠와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 이하가 되겠는가라고 했어요. 잘 봐라. X년 후에 아빠의 나이가 X년 후에 딸의 나이의 2배 이하야. 딸의 2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딸의 나이에다가 2를 곱해. 근데 이하잖아. 부등호에서 이하 뭐였어? 이하? 작거나 같다가 이하였지? 미만은 등호가 없었죠? 그치? 이하니까 등호 써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차 부등식이 완성이 됐다 안 됐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활용 단어는 선생님이 개념 설명과 식은 다 세워줘요. 근데 계산은 내가 안 해준다. 왜? 미리 연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식까지만 써줄 거야. 그래서 집에서 답은 좀 외워야 돼. 난 활용 단어 답 안 내줘요. 절대로 안 내줘. 식까지만 설명한다. 자, 계산은 니네가 집에서 풀어오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표시해놓고 중요한 건 뭐겠어? 내가 답을 안 내줬잖아. 숙제할 때 꼼꼼히 풀어와야 된다. 알았지? 답을 꼭 내시고요. 니네 아직 계산 연습량이 좀 부족해. 내가 보기에는. 자, 그럼 일단 542번은 설명을 했고요. 자, 다음 거 하나 풀게. 자, 이제 2번 유형은 수에 관한 문제. 필기 얼른 해보고. 자, 일단 546번을 잡아보시면, 자, 이건 풀어주려고 하는 게 팁만 주는 거예요. 알았죠? 푸는 거는 그 밑에 거를 해줄 거야. 알았지? 연속하는 세자연수에 대해 미지를 쳐보자. 그럼 이걸 미지수는 어떻게 나야 될까? 일단 물어보고 있는 것 중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거 물어봤습니다. 그럼 가장 큰 거 이거네. 물어보는 거 미지수 넣어라. x로 놨어. 연속한 세 자연수. 자, 연속한 세 자연수가 무슨 뜻이야?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렇지? 그럼 무슨 특징이지? 일씩 커지지. 그러면 가장 큰 걸 x로 놨다? 그럼 바로 앞에 숫자는 뭐라고 하면 돼? 1? 적겠죠? 그래서 x-1로 넣어. 얘는 1이 또 작아지겠죠? 그러면 x-2라고 넣으면 돼. 자, 이거 설명해 주려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니네가 식을 한번 세워봐. 요 문제는 자, 푸는 거는 밑에 거라자. 자,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저거예요. 미지수 놓는 방법. 자, 지금까지 두 문제밖에 안 풀었지만 x라는 미지수 하나밖에 안 쓰고 있죠. 자, 모든 활용 문제가 다 이래. 알았지? 좋은 거야. 일단은 니네한테는 미지수를 여러 개나 써도 된다는 게. 자, 바로 밑에 거 한다고 했지. 어떤 두 자연수의 차래요, 차? 자, 어떤 두 자연수의 차가 사고 화분 26 이상이다. 자, 이 두 자연수 중 큰 수는 얼마 이상인가? 라고 했다. 자, 물어본 거 뭐 물어봤어? 큰 수. 자, 그럼 이 문제는 체크해야 되는 거. 수학에서 차를 뜻하는 게 차가 뭐를 뜻하는 걸까요? 2와 5의 차는 얼마야? 3. 그렇지. 왜 3이라고 대답했어? 3 차이 나니까잖아. 그 차이의 차야. 2와 5의 차는 3이라며.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해 봐. 니네가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걸 식으로 써봐. 어떻게 계산하면 3이 나오지? 5 빼기 2하면 되지. 그럼 5는 큰 수야. 2는 작은 수야. 그럼 정리할 수 있어.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게 차야. 혹시나 해서 적어주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 차라는 개념, 문제 조건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큰 수잖아. 당연히 큰 수를 x로 놔야겠네. 큰 수 물어봤잖아. 자, 그 다음에 그럼 식 세우자. 뭐라고 나와있죠? 차가 4입니다 라고 했다. 그럼 생각해보자. 작은 수는 뭐라고 넣을 수 있을까요? 차이가 4가 나. 큰 수가 x야. 그럼 작은 수는 큰 수 x보다 얼마만큼 작아야 돼? 4만큼 작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작은 수는 x 마이너스 4라고 넣을 수가 있어. 왜? 큰 수보다 4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작아야 되기 때문에. 자,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웠고, 지금 말한 거 무슨 조건 썼죠? 차가 4입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웠죠. 미지수 2개 쓰지 않았어요. 근데 합이 26 이상이래. 그러면 큰 수와 작은 수의 합 정한 거야. 그게 뭐래? 26 이상이래.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지 얘들아. 맞지? 자, 뭐고 하라 했어요? 자연수 중 큰 수 x 물어봤으니까 이거 풀면 x가 그냥 나옵니다. x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겠죠? 자, 이거 간단하니까 그냥 풀 거다. 2x 빼기 4잖아. 그럼 2x는 30이잖아. x는 1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다. 자, 큰 수는 얼마 이상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상이라는 표현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x는 15 이상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그럼 그냥 간단해서 풀었다.
자, 다음 유형은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문제 이거 풀 때마다 반드시 문제 밑에 풀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식이 꼭 있어야 돼요. 식 없이 풀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로. 이제 자, 유형이 좀 활용 단어는 많은 편이야. 이 책은 그래 좀 더 적은 것 같은데 다른 유형도 보면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자, 보자. 일단 평균이 뭔지는 알죠, 대충. 성적 같은 거, 시험 같은 거 봤을 때 평균 매겨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이렇게 받았으면 세 과목의 평균이랑 어떻게 계산했죠?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눴지. 맞지? 자, 그러면 뭐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성적을 다 더해서 3이 뜻하는 게 뭐예요? 과목의 개수지, 개수. 근데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국어랑 영어가 90점이었다. 그럼 뭘로 나누는데? 두 과목의 평균은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는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 자, 그래서 뭐 개념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사실은. 평균이라는 거이고 구체적인 평균에 대한 계산 방식은 중3 때 나와요, 나중에.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데서 나오는데 그걸 몰라도 평균 개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자, 551번 보자. 자, 항상 시작은 미지수를 모르려까? 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시험을 4회까지 봤대. 5회 시험인데 4회까지 봤을 때 5회까지의 과학 시험의 평균 점수가 87점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평균 점수 계산했는데 87점 이상이 됐대. 그러면 물어본 게 뭐지? 5회째 성적이 몇 점이야? 라고 물어봤잖아. 따라서 뭐를 미지수로 서 5회 성적을 미지수로 놔야 되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얘기 조금 애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게 평균을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좀 적어놔야 된다 해서 아까 국영수 성적 3개 더해서 3으로 나눴지. 그치? 그럼 그거를 뭐 지금 이게 원래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지금 그걸 떠들진 않고 지금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에 도수분포표 공부하지 않았어? 거기서 알겠네. 이거 해도 되겠네. 히스토그램 상대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은 기억나?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는지만 물어보는 거야. 대략적으로 내가 무슨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럼 도수분포표에서 그런 것도 있잖아. 줄기와 잎그림 한 거 같긴 하지? 그럼 됐어. 괜찮아. 아예 생판 모르겠어. 그건 안 되는 건데. 그럼 거기서 나오는 용어 중에서 도수분포표에서 도수가 뭐였어요? 뭐 정확한 개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뉘앙스였지? 도수가 그 숫자야. 그래, 숫자. 개수 도수가 빈도수의 줄임말이야. 빈도수는 무슨 뜻이야? 출현한 횟수라고 생각하면 될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어. 어느 날 이제 출석을 해야 돼. 30명이 결석했고 70명이 출석했어. 그러면 결석한 도수는 30인 거야. 출석 인원 도수는 70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횟수, 사람 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 자, 그럼 아까 과목 입장에서 보면은 국영수라는 과목이 3개지. 그럼 도수가 몇 개냐면 국어 하나, 영어 하나, 수학 하나. 총 도수가 3개인 거야. 그럼 그걸로 나눠주는 거야, 항상. 그래서 도수의 총합이라고 해요. 내가 알아야지 그럴 수 있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성적을 더했지. 성적을 그때 우리 도수분포표 공부했을 때 변량이라고 공부했어요. 변량. 기억나요? 변량. 처음 들어가? 변량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데이터야. 데이터. 도수는 횟수. 변량은 데이터. 자, 데이터가 무슨 뜻이야? 영어 시간이 아니잖아. 100점, 90점, 80점 이런 구체적인 수치 있죠. 그런 걸 변량이라 그래. 자, 그러면 변량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준 게 그게 평균이야. 자, 그러면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사실 이거를 분모분의 분자라서 이거 분수예요. 그럼 분수는 등식의 성질이 되기 때문에 이항하는 게 돼.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를 하나 알아야 되냐면 변량의 총합을 계산할 수 있어. 식을 좀 변형할 거야. 이걸 좌변으로 넘겨봐. 싹 다 해서? 그래?
좀 쉬고 있어 그러면. 별량의 총합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평균에다가 이걸 넘기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로 바뀌죠. 자, 이게 새로운 공식인데 기존에 우리가 알아야 됐던 그 평균 공식에서 변형된 걸 볼 거예요. 근데 칙 세우기 할 때는 이 공식도 좀 많이 써요. 자, 뭐 곱하기 뭐라고 이해하면 돼? 별량의 총합은 평균에다가 도수를 곱하면 돼. 알겠죠?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일단 풀어보자고요. 이거 알아야 될 수 있어. 자, 뭐라 하셨어 이 사람이? 4회까지의 평균이래요. 1회부터 4회까지의 평균이 86점이래. 자, 그러면 5회 성적까지 합했을 때 평균이 87이 돼야 돼. 자, 그럼 평균은 항상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별량을 다 더해서 그걸 도수로 나누는 거야. 자, 시험을 총 5번 본 거지. 그러면 시험번 빈도수가 몇 번이야? 5번. 그럼 5로 나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별량은 데이터래. 데이터. 그럼 이 사람이 1회부터 5회까지 본 성적들이 데이터겠지. 그러면 원래는 자, 뭐라 했죠? 87점이라는 평균이 이상이 되려면 이상이니까 일단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뭘로 나눈다고? 1회부터 5회까지의 데이터를 빈도수 5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분자야. 야, 1회부터 5회까지를 다 더해야 된대. 그럼 5회 때 성적은 X라고 이미 써놨잖아. 근데 문제는 1회부터 4회까지의 성적을 다 더해줘야 돼요. 5회 때 성적까지 다 더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알아요 지금? 안 나와 있잖아. 야, 여기 1회부터 4회 몇 점인지 써있어? 안 나와 있잖아. 원래 쉬운 문제면 도수 분법에 공부했을 때 성적들이 다 써있었다고. 근데 얘는 안 써있잖아. 근데 생각의 차이. 1회부터 4회까지를 일일이 계산해서 더할 필요가 없고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걸 이용하는 거야. 자, 두 개를 적어봐. 1회부터 4회까지의 평균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 점수가 나왔을까? 1, 2, 3, 4회 성적 다 더해서 뭘로 나눠? 4로 나눈 거겠지. 맞지? 이해되니? 그럼 뭐를 모르냐? 평균 알아. 도수 알아. 뭐를 몰라? 1회부터 4회까지 성적의 합을 모르지. 근데 구할 수 있어. 이걸 써보자.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1회부터 4회까지 성적의 총합. 뭐랑 뭐 곱하면 된다고? 평균에다가 도수를 곱하면. 평균 얼마라고 했어? 86점. 몇 번 시험 봤어? 4번. 그럼 4를 곱하면 그게 뭐냐면 1회부터 4회까지의 성적의 합이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좀 다 알아요. 식 두 개 다 썼죠 지금. 전체적인 식은 노란색이지.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파란색 썼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둘 다 알고 있어요. 얘들도 잘 못해 이거 생각보다. 자, 그러면 86 곱하기 4를 여기다가 쫙 써주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렇게 써주면 식이 완성됩니다. 자, 그럼 5 넘겨서 이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이 문제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식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 거는 이거 합시다. 활용이 많이 어려워요. 모든 단원이 1차 방정식 활용도 내내가 어려워했을 텐데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이런 게 좀 외워야 되는 공식도 맞는데 한 30% 정도의 뉘앙스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야. 근데 니네가 아직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무식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직 좀 경험치가 없는 거야. 공부량도 그렇고 살아온 세월도 그렇고 아직 이런 거를 융통성 있게 식을 세우기 위한 경험치가 아직은 좀 부족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풀면서 다 써줄 거야. 알았죠? 이걸 그냥 단순히 외워야 되는 공식이다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나중에 또 나와. 연립방정식 때도 나오고 2학년, 3학년 때도 나와요. 이거 다 계속 나와요.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좀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 이번에 하고 땡치는 내용들이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이게 좀 영상 지금 찍어서 올릴 거야. 지금 이렇게 아까부터 찍고 있죠. 예원이가 안 와서 찍는 것도 있지만 활용 같은 경우는 복습하도록 선생님이 어지간하면 다 올려줘.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영상 보려면 이제 좀 시간이 없고 힘들 거야. 그러지만 공부는 성의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짬내서 숙제할 때 틀어놓고 보면서 좀 하는 게 제일 좋아. 특히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있잖아. 다 볼 필요 없어요. 보다가 막 이렇게 더블 탭해서 넘겨. 아 이건 이해했다. 넘기고 다시 설명 하나 더 보고. 그런 식으로 좀 부분 골라서 보는 거라도 해야 돼. 다 본다고 내가 기대하지 않아. 그러긴 시간이 많이 없잖아. 알았지? 그리고 1학년 때 이런 버릇이 안 들여져 있으면 2학년 때 니네가 힘들어. 공부하기. 왜? 지금보다 이제 더 위학년 거 공부하고 있겠죠. 내년에는. 3학년 거 하겠죠. 별일 없으면. 근데 그런 거 공부할 때 이런 영상 다시 찾아보면서 복습하는 버릇이 자꾸 안 들려 있으면 내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벽에 막히는 경우가 반드시 한 번은 와요. 알겠지? 근데 그런 벽에 막히는 원인이 자기가 발전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작년 이맘때와 올해 이맘때가 똑같아서 공부하는 방식이 똑같아서 알겠지? 얘네가 내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공부 관련 조언도 굉장히 많이 해줄 거야. 아직은 이제 나랑 이제 2달 됐죠 이제. 그리고 내가 아직 니네한테 막 욕심을 내고 있진 않아. 하나씩 어필을 할 거란 말이야. 영상, 오답 노트, 개념 노트, 그치? 자, 그런 것들을 하면서 특히나 활용 공부할 때는 영상 자료를 꼭 활용을 하세요. 나중에 시험 볼 거 아니에요. 1차 부동식은 단원 통과 볼 거다. 그때 공부 자료로도 쓰시고 오픈돼 있잖아. 니네 볼 수 있어. 내가 그래서 이제 공부가 성의의 문제라고 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선생님 영상 꼬박꼬박 다 봐. 알았죠? 그러니까 니네도 그런 버릇을 이제는 들어야 돼요. 2학년 거죠? 2학년 거 공부하기 제일 힘들어요. 3학년보다 더 힘들다고 나는 생각하고 살아. 2학년 2학기도 어려워. 그럴 때일수록 니네가 꼭 복습을 해놔야 되는 게 영상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보이는 영상만큼 좋은 컨텐츠가 없어 사실. 알겠어요? 니네가 저거는 식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왜 저 식이 만들어졌지? 식만 써있고 모르잖아. 그럼 다시 설명 들어야지. 그러니까 영상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꼭 활용하자 우리. 자, 한 개에 800원이 쿠키 몇 개와 1000원이 초콜릿 3개를 포장한 선물하는데 뭐 포장비까지 넣어가지고 전체 비용이 15,000원 이하가 된다 라고까지 했어. 쿠키의 개수 물어봤죠. 자, 물어보는 거 미지수 넣어봅시다. 쿠키의 개수. 그치? 났어. 시작은 좋아. 책 세워보자. 그럼 니네 이거 현실적인 문제 아니냐? 니네 실제로 가서 빵집이나 이런 데 과자 같은 데 사러 가면은 돈 계산할 때 실제로 니가 머릿속에 암산을 한단 말이야. 뭐라고 하면 돼요? 개당 800원이래. 뭐가? 쿠키가. 그럼 X개를 샀으면 800에다가 뭐 곱하면 돼? 개수 곱하면 되잖아. 당연한 거 아니니? 이게 공식이야? 아니잖아. 내가 그래서 30% 정도는 상식이라고 한 거야.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1000원짜리 몇 개 샀대? 3개 샀대. 그럼 1000원에다가 3 곱해야지. 다 더하면 일단 구매 금액이겠네. 근데 포장까지 해야 되는데 2,000원을 또 받는데. 그럼 포장비 내야지. 전체 금액 나왔어. 그게 뭐가 돼야 되는데? 15,000원 이하가 돼. 자, 이하면 작거나 같다지. 어렵니 이게? 할만하죠 이 정도는.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된다고. 자, 계산 한번 해봐. 이거는. 자, 참고로 이거 좀 따져야 되는 게 있는데 계산하면 이게 분수가 나올 거야. 분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의미냐? 저 X개라는 건 의미가 뭐예요? 개수죠. 여러분, 과자 살 때 반 봉지만 잘라서 사는 경우 있어? 그런 경우 없지. 그러면 개수는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돼야 될 거야. 니네가 답을 낼 때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분수가 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런 것까지 좀 판단을 합시다. 자,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얘도 비슷합니다. 자, 할까요?
자, 배송료가 2,500원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개에 800원인 지우개와 600원인 메모지를 자, 제일 중요한 조건 합하여 7개의 밑줄 쳐놓자. 뭐랑 뭐를 합한 거죠? 지우개와 메모지의 개수죠. 자, 이거 풀면서 이제 느껴야 돼. 우리 항상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사용하고 있는 미지수는 X 하나밖에 안 써. 근데 이제 구매하는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2개야. 그럼 선생님 미지수를 2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부등식인데 미지수 2개 들어가는 건 아직은 모르죠 우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미지수는 하나만 쓰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지우개를 물어봤단 말이야. 자, 따라서 나는 지우개가 몇 개인지 몰라서 지우개를 X개라고 놓고 7개를 준 이유가 뭐냐면 저 메모지도 있잖아. 그럼 얘를 이용해서 뭐를 표현할 수 있냐면 메모지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야, 2개 더해서 7개 샀대. 지우개는 X개를 샀대. 그러면 메모지는 몇 개라고 생각하시니? 전체에서 7개에서 구입한 X개만큼 빼면 되죠. 그게 메모지의 개수지. 그래서 7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죠. 이게 어렵니?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전체 개수에서 지우개 개수를 뺀 게 메모지의 수량이다, 구입한 양이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다른 문자 썼나요? 안 썼지? 다 이런 식이야. 문자 하나로 다 해결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다른 문자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뒤에 나와.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계산해보면 미지수 하나짜리 식으로 정리가 돼. 왜 그런지 나중에 얘기해줄게. 기본적인 원칙은 무조건 미지수는 하나만 쓰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금액 계산하래요. 계단 가격 나와있죠. 자, 쇼핑몰에서 자 800원이야 지우개가. 메모지는 600원이야. 그럼 구입한 개수에다가 금액 곱하는 거 앞에랑 똑같잖아. 자, 그럼 곱해. 800x 600 구매 개수 몇 개? 7 마이너스 x. 자, 근데 거기 보니까 배송비가 있지? 2,500원. 자, 요즘 배달료 기본이죠. 음식을 시켜도 배달료 다 받지 요즘은. 자, 배달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금액이 뭐가 돼야 된대? 8,000원을 조심해라. 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넘지 않는다면 작아야 돼? 말장난 조심. 작아야 돼? 같아도 되잖아. 왜? 8,000원이 딱 됐어. 이게 뭐예요? 예산이 8,000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버되면 안 된다고 한 거야. 그럼 딱 8,000원 계산되면은 됐지, 상관없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작거나 같다를 해야 돼. 부모 꼭 써줘야 된다. 작아야 되는거 아니야. 그럼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쵸? 아, 그게 그 말이구나. 똑같은 말이구나. 넘지 않는다니까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식을 세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숙제하면서 마찬가지로 해보시고요. 자, 오늘 숙제는 7번 유형까지 합시다. 왜냐면 8번 유형부터는 설명할 게 제한적이 있어서 그거는 다음 주에다가 같이 하자. 7번 유형 몇 번? 564번까지. 맞지? 자, 거기까지 하고 A 단계는 나중에 내줄게. 일단은 하지 마시고. 자, 다음은 560번. 이것도 나름 현실적이네. 여러분들 핸드폰 데이터 문제가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죠. 자, 좀 더 현실적인 문제다. 자, 기본 요금이 28,000원인 요금제에 가입하면 이게 좀 옛날 문제라 용량이 너무 작다. 그렇지? 250메가의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250메가를 초과했을 때에는 메가당 50원. 자, 조건 나왔죠?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 자, 요금이 4만원 이하가 되게 해야 된다. 자,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기본 요금보다 더 나갔지? 더 냈지? 그럼 그 말은 뭐야? 데이터를 초과해서 썼다라는 건 알겠지? 데이터를 더 많이 썼으니까 기본 요금보다 돈 더 낸 거잖아.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데이터를 최대 몇 메가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럼 뭐를 물어본 거야? 사용한 데이터량을 물어봤어. 자, 그럼 그거 미지수 나야 돼. 사용한 데이터. 자, 그거를 자, 메가죠? 그럼 X 메가바이트라고 하죠. 났어. 미지수 썼어. 하나밖에 안 써. 자, 그럼 돈 계산해 봅시다.
기본 요금 28,000원을 일단 지불을 해야 되고. 자, 이 문제가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건 초과한 데이터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돈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뭐를 더해야 돼? 초과한 금액을 더해야 될 거 아니야. 데이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야 돼. 네, 기준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메가당 50원이야. 그러면 초과된 금액을 어떻게 식을 써줄 수 있을까? 생각해봐. 거기 뭐라 했지? 250메가까지 무료야. 만약에 이 사람이 그날 데이터를 300을 썼다 쳐보자. 뭐 얼마 오버됐죠? 55가 됐죠? 그러면 50이 오버가 되는데 1메가당 얼마라고 했어? 50원이라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 50원을 곱하면 그게 추가 요금이지. 뭐에다 뭐 곱했어요? 초과된 데이터에다가 메가당 요금을 곱했죠. 초과된 데이터에다가 메가당 요금을 곱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써줄 거냐면 초과된 데이터 양에다가 메가당 요금인 50원을 곱할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 최대 핵심은 여기다가 쓸 식이야. 아까 뭐라 했어? 금액이 28,000원보다 비싸게 나갔기 때문에 기본 제공 데이터인 250메가를 벗어난 거라고 얘기했잖아. 넘어간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 50메가를 니네 어떻게 계산한 거죠? 그 사람이 사용한 데이터에서 뭐를 뺐죠? 기본 데이터를 뺀 거지. 이게 식이야, 얘들아. 니네가 머릿속에서 계산한 이 숫자가 어떤 계산 과정으로 나왔는지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게 공식이 아니라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니네가 답을 해야 되는 거야. 50 어떻게 나왔어? 그 사람이 그달 사용한 데이터에서 기본 데이터를 뺐잖아. 야, 이 사람이 그달 사용한 데이터 얼마라고 해놨어? X라고 써놨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그달 사용한 데이터에서 뭐를 빼면 된다고? 기본 데이터 250을 빼면 돼요. 끝이야 이게.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뭐에서 못 뺐어요? 기존 그 사람이 사용한 데이터에서 기본 데이터 값을 뺀 거라고. 왜 곱했어? 50 왜 곱했어? 돈 계산해야 되니까. 메가당 50원. 됐니?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더한 게 4만원 이하래. 4만원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요? 자, 그래서 식을 세웠다. 자, 이 문제를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건 노란색 괄호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공식이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계산한 걸 식으로 표현한 거야. 자, 그 계산 한번 해보시고. 자, 7번 이용하자. 다 적으면. 자, 됐죠? 자, 7번 유형은 예금액에 관한 문제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현실적인 문제다. 자, 마지막 거 보자. 560 몇 번이었지? 4번. 자, 이것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계산하는 거야. 공식이 없어. 자, 현재 준영이와 준이의 통장 잔고가 35,000원 만원이다. 자, 다음 달부터 준영이는 3,000원씩, 준이는 2,000원씩 예금을 한다. 자, 준영이의 예금액이 준이의 예금액의 2배보다 적어지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가? 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야, 준영이가 잔고도 더 많아요. 근데 매달 입금하는 돈도 준영이가 더 많아요. 그쵸? 그럼 금액은 점점 차이가 더 벌어지겠지? 여기까지 상식적으로 판단이 돼? 근데 뭐라 했냐면 많이 넣고 있는 그 준영이가 예금액이 준이의 2배보다 작아지는. 자, 2배이기 때문에 작아지는 순간이 생기나? 2배이기 때문에. 자, 그럼 판단해보자. 그럼 뭐 미지수는 또 뭐 나야 돼? 몇 개월 후부터냐? 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예금한 기간입니다. 예금한 기간이 몇 개월 후부터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져 라고 했기 때문에 미지수는 예금 개월수죠? 몇 달이잖아. 예금을 한 개월수를 X개월이라고 놓는 거지. 자, 이렇게 미지수를 쓰는 거야. 그럼 이게 시작이고, 그 다음 돈 계산하자. 준영이는 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 35,000원. 한 달에 얼마라고 했지? 3,000원씩 넣는 거잖아.
그럼 X개월 동안 입금했으니까 한 달에 3,000원인데 X개월이면 개월수만큼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한 달에 3,000원, 두 달에 6,000원, 세 달에 9,000원, 3,000원씩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준영이고 준이는 10,000원이었어. 얘는 2,000원씩 입었는데 그러면 2,000원에다가 똑같이 뭐 하면 돼? X 곱하면 되겠지. 자, 맞죠? 그렇게 했을 때 아이고 더하기를 안 했군요. 뭐라고 했냐면 준영이의 예금액 이거죠? 준이의 예금액 이거죠? 2배보다야. 그럼 얘의 2배니까 또 뭐 하면 돼? 여기에다가 2 곱해야 돼. 그렇지? 그거보다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번엔 적다예요. 적어야 돼요. 누가 적어야 돼요? 준영이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준이의 예금액 2배보다 적다. 그럼 적으면 작다니까 이렇게 먹어야 되죠? 자, 조심해야 되는 건 적다니까 종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건 종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계산해 보면 자연수로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고